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 데이트.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CL 척추병원 페더럴웨이 지점의 정종락 닥터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닥터 정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저도 궁금하고, 또 방송 듣는 분도 방송 처음 나오신 거죠? 네, 방송 출연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 나오시고요. CL 척추병원 페더럴웨이 지점에 근무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네, 지금 횟수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애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CL 척추병원 페더럴웨이 지점을 맡고 있는 닥터 정종락이라고 합니다. CL 척추병원은 워싱턴주에서 지금 15년 넘게 척추병원으로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크우드, 페더럴웨이, 벨뷰 총 3곳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와 자세교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CL 척추병원 페더럴웨이 지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의 빠른 회복과 후유증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카이로프랙틱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카이로프랙틱이 어떠한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반 의료는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피부가 찢어지면 꿰매고 혈압이 높아지면 낮추고 몸 안에 종양이 발견된다면 수술로 제거하는 등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오다 가다 많은 거를 보면 역시 그 척추신경원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카이로프랙틱 하면 대부분 아시긴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저게 뭔가 그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카이로프랙틱? 네, 카이로프랙틱은 뇌에서 출발해서 온몸에 퍼져 있는 척추신경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원래 자리에 있지 않는 데서 오는 몸의 다양한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화학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척추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 즉 joint misalignment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네. 제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약해지고 비틀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돼서 척추의 가동 범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한번 비틀어진 척추는 척추 주변에 있는 디스크와 근육, 인대 등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척추 사이사이로 나오는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을 nerve impingem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받은 신경으로 인해서 각각의 연결된 근육, 피부와 장기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nerve dysfunction이라고 하고 네. 이러한 상태를 subluxation, 즉 이탈구라는 현상이 생겼다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닥터가 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네, 척추의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이런 이탈구를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한 곳에서 가동 범위가 줄어든 만큼 다른 척추가 본래 움직임보다 더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는 또 다른 이탈구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각종 통증과 퇴행성 추간판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카이로프랙틱은 통증이 있는 곳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의 출발점인 척추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땐 카이로프랙틱 하면 역시 이 척추신경이 제자리를 벗어나는데, 네. 이 벗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갖고 교정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네. 이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육 같은 거 연결되어 있고. 네, 척추는 쉽게 말해서 저희 몸의 모든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단순히 근육하고 인대,
뭐 이렇게 단순한 통증에만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뇌라든지 심장, 폐, 간, 뭐 콩팥 이런 위라든지 이런 여러한 장기에도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또 몸 안의 장기를 이 척추가 이제 뼈니까 네.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척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스파이널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스파이널 코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것이 필요한데 그렇죠. 척추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몸 안에 이제 우리 신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척추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그런 좀 특화된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다른 카이로프랙틱도 많이 있지만 좀 관점이 좀 다르군요. 이 교통사고 전문 척추병원 CL 구체적으로 이 다른 척추신경원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교통사고를 다루는 병원은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저희 CL 척추병원 닥터들은 샌디에고 척추 연구기관에서 관장하는 닥터 아서 크로프트 스파인 리서치 해당 분야 코스를 수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관련 목뼈 손상 및 뇌 외상학에 관련된 분야 Certified Colossus Consultant and Certified Whiplash Brain Traumatology Consultant를 수료하여서 보다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후에 환자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처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다른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저희 CL척추병원은 오직 환자 중심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예. 다른 척추신경원에서는 환자 중심 안 하나요? 다른 걸 하나요? 다른 환자분들도 환자 중심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외부적 요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그룹들이 사고에 관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 사무실이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을 사고가 한번 생기게 되면 그 사고 케이스에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이 관련되게 되는데 그렇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직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뭐 그 교통사고 당한 분 말고도 아직까지 교통사고 한 번도 겪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과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네. 네. 초기의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시려면 다음에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얼음찜질 등을 부상 부위에 하셔서 부상 부위를 차갑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하. 부상 부위를 붕대 등으로 압박하고 부상 부위를 가능한 한 신체보다 높게 하여 주시는 것이 후유증과 2차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한번 보죠. 근데 네. 우선은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죠. 네. 그래서 몸에 부상을 입었는데 첫째는 부상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갑자기 그 차가운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거는 딱히 이제 교통사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몸에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부위가 뜨겁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부분이 몸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네. 이제 액체들이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 스스로 고정을 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되면 네. 오히려 치료 기간을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을
그 부분을 차갑게 해주셔서 최대한 그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료팀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네. 의료팀이 오기 전까지는 옆에 계신 분이라도 또 이렇게 부상 부위를 가능한 한 차갑게 해주는 거 그걸 신경을 쏟으셔야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부상 부위를 붕대 등으로 압박한다는 거 네. 영화 같은데 가끔 나와요 이런 거 네, 보는데. 맞습니다. 네, 부상 부위를 어떤 붕대가 없으면 뭐 이렇게 옷이라도 찢어서라도 네. 이 부상 부위를 압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요. 네, 얼음찜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고가 나거나 다친 후에 최소 3일 정도는 부상 부위에 15분 정도 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간혹 부상 부위에 그 부위를 섣불리 마사지를 해서 문지르시거나 아니면 핫팩을 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뜨거운 것을 대게 되면 그 당시에는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고 기분이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염증 반응을 더욱 촉진시켜서 환부가 붓거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받아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지금 말씀한 대로 응급조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긴급히 이런 CL척추병원 같은 곳으로 빨리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이제 뭐 이런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서 이제 환자 진료 부분에서 특별한 점, CL척추병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 CL척추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분의 치료 횟수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Dr. Arthur Kraft Spine Research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판단됩니다. 네. 사고가 환자분의 몸에 어떠한 충격을 가했는지 첫 방문 시에 사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 필요에 따라서 당일 엑스레이 촬영과 더불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사고 후 초기에 교정 치료와 함께 클래스 4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시키는 클래스 4 레이저는 상처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병원을 방문하는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가장 호소한다고 그럴까? 그런 호소하는 통증들에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으십니다. 주로 이제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통증이 팔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등의 방사통으로 인해서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한국 환자분들과 다른 외국 환자분들의 다른 점을 꼽자면 한국 분들은 대개 통증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다가 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 그때 돼서야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프다가 안 아프다 하는 가벼운 증상을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간혹 척추 병형이라든지 신경 손상 같은 반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일반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치료 예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증상이 가벼울 때 미리 전문가에게 방문하셔서 몸과 척추를 살펴보는 것이 큰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미국 분이 있는데 약간 좀 엄살이 심해요. 네. 지금 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오히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네, 병원부터 맞습니다. 가요. 오히려 엄살이 많으신 분들이 네. 더 진료하기는 편합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네. 뭐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한번 그냥 민간요법 치료 좀 해주다가 네. 안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가는데 네. 때가 좀 늦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그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몸 스스로 똑바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며칠 정도 구부정한 자세를 있거나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통증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오랜 기간 동안 있거나 장기간의 공부 또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혹은 삐뚤게 서 있는 것 등이 본인도 모르게 습관으로 정착된다면 척추가 꾸준하게 무리가 가게 돼서 네. 결국에는 척추가 조금씩 휘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의 척추가 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각종 통증과 함께 이탈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앉아 있어야 할 때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척추를 한쪽 방향으로 굳지 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뭐 부상당한 사람 아니더라도 네. 건강한 사람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도 한번 펴보고 네. 잠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를 어느 특정 방향으로 휘지 않게 굳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의자에 앉을 때는요? 네, 의자에 앉을 때는 또 바른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뒤로 넣으시고요. 의자 뒤로. 네. 네. 허리를 곧게 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는 곧게 핀다. 그럼 뭐 90도로 피는 건가요? 의자에 기대서? 네. 뒤로 의자에 살짝 기대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엉덩이와 허리와 등바지에 살며시 기대게 되면은 척추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밑으로 가는 하중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네. 기대다 보면. 네.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커브가 생기는 것이 건강한 척추 상태입니다. S커브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앉아있게 되면 척추의 굴곡이 줄어들고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높여서 허리 통증이나 퇴행성 질환, 척추 측만증 등과 같은 만성 척추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앉은 자세의 경우에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하중이 척추에 실리게 됩니다. 네. 무릎과 다리가 나누어서 지탱하던 하중을 척추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앉은 자세는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의자에 앉으실 때, 바른 자세, 엉덩이를, 의자 뒤로 깊숙이 놓고, 네. 허리는 곧게 핀다. 그러면 그 엉덩이와 이제 허리와 등바지가 좀 일부 힘을 받고, 그렇게 되면 척추의 하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근데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S커브가 생긴다는 건, 그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 척추는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똑바로 서 있게 되면 걷거나 점프해서 착지했을 경우에 그 충격 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점프했다가 착지하셨을 때 무릎을 굽히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한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와 같이 척추도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어야 걷거나 행동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충격 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S자로 휜 걸 어떻게 봐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를 방문하셨을 때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저희가 엑스레이 분석을 한 다음에 네. 다음 방문 시에 환자분과 함께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옆에서 보면 네. 되게 뭐 S자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네. 나오고 히프가 뒤로 빠지고. 네.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S자로 휜 거는 역시 육안으로 분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허리가 삐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네. 허리가 삘 때 이렇게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거의 S자 형태로
네. 아니면 S자 반대 형태로 네.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대. 몸이 네네네. 똑바로 위에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네. 몸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휘는 거를 보는데 네. 그렇게 그 허리 삐거나 이럴 때도 이제 처음에 허리가 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척추신경원을 가야 되느냐? 네. 침을 맞느냐? 네.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느냐? 네. 뭐 그런 또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흔히 허리 척추가 뭐 삐거나 허리가 삐었다고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근육이 이 스페즘이라고 하는 근육 경련이 일어난 상태에서 근육이 풀리지 않은 경우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이전에 척추가 살짝 아까 말씀드린 이탈구가 생긴 상태에서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삐게 된 상태가 일어나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친 직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방법들 그거를 먼저 우선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척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저희가 교정을 통해서 그거를 바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이 척추신경원으로 가야겠다. CL로 가야겠다. 그럴 분들, 지금 CL 척추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어디 있어요? 네, CL 척추병원은 지금 현재 페더럴웨이 하고 레이크우드, 벨뷰, 네, 이렇게 3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벨뷰, 북부 지역은 벨뷰 지역에 있고, 중부 지역은 페더럴웨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은 레이크우드요. 네, 맞습니다. 레이크우드는 보니까 저쪽에 팔도 월드. 네, 그 맞습니다. 안에 있죠? 네, 팔도 빌딩 외곽 쪽에 네. 그 주차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럴웨이, 페더럴웨이, 시애틀, 네. 어디 있어요, 페더럴웨이는? 네, 페더럴웨이 CL 척추병원은 페더럴웨이의 H마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H마트 건너편. 벨뷰는요? 벨뷰는 벨뷰 팩토리아 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아몰 번화가에 있군요, 그쪽에. 네. 자, 연락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는 페더럴웨이 번호는 253에 네. 839에 933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그 다른 환자분 지역도 알 수 네, 있죠? 편안하신 곳으로 저희가 연결을 네. 해드립니다. 자, 253-839-9330, 839-9330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색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관리로 인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